어느 무더운 여름밤 서울의 외곽에 사는 한 대학생 민주는 기분 전환 삼아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나갔다. 목적지는 오래된 전설이 깃든 폐가였다. 오랫동안 그곳은 귀신이 출몰한다는 흉흉한 소문으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곳이었다. 그 폐가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는 가로등도 없이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드라이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모두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막상 그 장소에 도착하자 모두가 그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친구들은 차에서 내리며 속으로 웃음을 흘렸지만 서로의 얼굴에는 은근한 공포감이 스쳐가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기도 했다. 폐가의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닫혀 있었지만 그마저도 힘을 조금 주니 삐걱대며 열렸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내부로 들어갔다. 구석구석 먼지와 거미줄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늘 신연스러움을 더했다. 방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은 서로를 놀리기도 하고 사진을 찍으며 장난을 쳤다. 그러던 중 민주는 잠시 떨어져 자신의 사진을 찍고 싶어 다른 친구들로부터 떨어진 방으로 홀로 들어갔다. 방 안은 생각보다 좁고 한 모퉁이에는 오래된 거울이 있었다. 민주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가가 거울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민준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다. 그런데 문득 그의 등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자 그곳엔 환한 웃음을 머금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비쳐 있었다. 찰나의 순간 민주는 혼란스러움에 얼어붙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다. 민준의 비명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달려왔다. 그는 방금 본 것을 설명했지만 모두가 그저 장난으로 여겼다. 친구들 사이에서 민준이 겁이 많아진 거 아니냐며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민준은 계속해서 거울에 비친 거울을 떠올리며 오싹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 그 여자가 나타나 그를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은 더 생생해졌고 민준은 점점 지쳐갔다. 그는 마침내 혼자서라도 다시 그 폐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확인해야만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시 폐가를 방문한 날 예전의 친구들은 모두 바빠 함께하지 못했다. 민주는 홀로 그 거울 앞에 섰다. 그 순간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은 슬픔에 잠긴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때 민준은 깨달았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게 분명했다. 며칠 동안 민준은 그 거울과 그녀의 존재에 대해 조사했다. 알고 보니 그 집에는 오래전 한 여인이 살았고 그녀는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녀의 원혼이 거울에 남아 자신이 경험한 슬픔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파헤쳐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글을 써 내려갈수록 악몽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나자 더 이상 그녀는 민준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민준은 자신이 경험한 이 기이한 사건을 통해 오래된 전설들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겪은 경험담이다. 그 당시 나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동기들과 함께 교회에 한 옛날 학교 건물을 탐험하러 가기로 했다. 그 학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폐교되어 지금은 방치된 상태였는데 여러 괴담과 전설로 유명했다. 학생들이 종종 호기심에 그곳에 갔다가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우리는 토요일 밤 아무도 모르게 기숙사를 빠져나와 그 학교로 향했다. 학교는 숲속 깊숙한 곳에 있었고 가는 길은 어둡고 음산했다. 손전등 불빛이 나뭇가지에 부딪혀 그 그림자가 괴상하게 일렁였다. 우리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달빛이 흐린 하늘에 겨우며 줄기 비치고 있을 뿐이었다. 학교 건물은 겉에서 보기에 무너질 듯 불안정해 보였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문은 녹슬어 삐걱 소리를 냈고 우리 앞에는 긴 복도가 펼쳐졌다. 복도는 어두웠고 바람이 새어 들어와 문들이 살짝씩 흔들리고 있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여기선 언제나 조심해야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하고 속삭였다. 우리는 각자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학교를 둘러보기로 했다. 교실마다 들어가 보니 낡은 책상과 의자, 때 묻은 교과서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벽엔 각종 낙서들과 손때가 묻어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발견했다. 그곳으론 들어가지 말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모험심에 불타는 우리는 결국 지하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지하는 냉기와 어둠이 덮여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반사되는 발소리가 귀에 울렸다. 우리는 오래된 창고 같은 방에 도착했는데 그곳엔 흉측한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섰다. 그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 모두 긴장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복도 저 멀리서 빛이 깜박거리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전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몇 초 후에 그 빛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숨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와 함께 불빛 속의 인물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인물은 발이 땅에서 약간 떠 있었다. 우리는 그제서야 그것이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공포심이 한계에 다다른 우리는 더는 그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빨리 지하에서 탈출하여 학교 밖으로 나왔다. 싸늘한 밤 공기가 폐에 들이찼지만 우리는 차라리 그것이 마음이 놓였다. 뒤돌아보니 외지는 듯했던 불빛은 벌써 사라진 뒤였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날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웃음소리가 진짜로 무언가 존재했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장소가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이 춘천을 지날 일이 있다면 아무리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그 학교를 찾아가진 말길 바란다. 과거의 기억들이 강하게 사로잡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당신은 방학이라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오래된 전통 마을을 가기로 했는데 그곳은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유명했다. 인터넷에서는 이 마을에 대해 기괴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떠났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곧바로 숙소에 짐을 풀었다. 우리 숙소는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가옥이었고 일부 방에서는 기묘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전통적인 스타일에 매료되었고 밤에는 숙소 근처를 구경하기로 했다. 마을은 밤이 되자 더욱 어두워졌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고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우리는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곧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전설로 흘러갔다.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잃고 슬퍼하며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유령이 아기를 찾기 위해 마을을 배회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 전설의 폐가를 직접 보기로 했다. 폐가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건물은 훨씬 더 낡고 허름했으며 마치 우리가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보름달이 떠있는 밤, 우리는 폐가의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먼지와 냄새가 우리를 맞이했다. 건물 내부는 시간의 흐름을 견딘 흔적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살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흉측한 인형들이 놓여 있었다. 그 인형들의 눈은 마치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같이 다니며 서로 농담도 하고 웃음도 터뜨렸다. 그런데 갑자기 내 친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빛바랜 탁자 위에 누군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였으며 사진 속 인물은 시선이 직접 우리를 향하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매우 낮고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웃음소리였다. 깜짝 놀란 우리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잔뜩 겁에 질려 서둘러 그곳에서 나왔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두들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어두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빠르게 짐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물었다.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폐가에 갔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곳엔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더 묻지 않고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가끔씩 그 웃음소리를 듣곤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인 방 안에서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었지만 그 소리는 항상 나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친구들도 종종 같은 꿈을 꾼다고 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꿈속에서 그 여인을 본 것이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선 매일 밤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맴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접한 뒤로 나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그저 아기를 찾고 있는 그녀가 언젠가는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 이러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을의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려 한다. 과거는 잊혀지지 않지만 우리도 결국 서로의 지지와 위로 속에서 이 공포를 덜어내길 바란다.